오프닝. 손주가 전화를 피합니다. 자식이 만남을 자꾸 미룹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당신의 말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경험을 나누는 것뿐인데 상대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손주가 먼저 찾아오고 80이 되어도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품격 있게 늙는 사람들의 대화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듣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중국의 옛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롭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 내가 10마디를 합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로 느낍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먼저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째, 상대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며 더 들으려 합니다. 둘째, 눈을 맞춥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셋째, 공감을 먼저 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항상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미있어. 그 손주는 어른이 된 지금도 할아버지를 가장 자주 찾아뵙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 말을 참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마디만 덧붙여도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듣는 것이 존중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라.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미래를 얻는다. 나 때는 말이야. 이 5글자가 나오는 순간 대화가 끊깁니다. 나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본인은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뿐인데 상대는 이렇게 듣습니다. 너희는 몰라. 우리가 더 대단해. 옛날이 더 좋았어. 품격 있는 어른은 과거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도 잘 살았어. 둘, 요즘 애들은 다 있으면서도 불평만 해. 셋, 우리 때는 훨씬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 지금 세상은 우리 때와 완전히 다르네. 너희가 힘들만도 하겠어. 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어려움이 있겠지. 셋,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이런 게 있으니 편리하겠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는 상대를 꺾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한 회사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70살에 은퇴하신 후 젊은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분은 절대 나 때는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재미있네. 나도 배워야겠어. 젊은 직원들은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꼰대가 아니라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나 때는 대신 요즘은 이라고 말해보세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구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 충고 대신 질문을 하라.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나이가 들면 충고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야. 하지만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이런 충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 둘,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셋,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 그 방법도 좋은데 혹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 둘,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어? 셋,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충고는 상대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해? 할머니 때랑 달라졌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자기 방식을 설명했고 할머니는 그렇구나. 그게 더 좋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은 대화를 열고 충고는 대화를 닫습니다. 네 번째,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프랑스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라. 나이가 들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다 잘못됐어. 옛날만 못해. 하지만 불평은 독약입니다.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런 불평은 하지 마세요. 하나,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살 수가 없어. 둘, 날씨가 왜 이래? 덥기만 하고. 셋,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 예의가 없어. 이렇게 감사로 바꿔보세요. 하나, 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해. 둘, 날씨가 덥긴 한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셋,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참 고마워.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이 다릅니다. 불평은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고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는 감사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하지만 다행히 이런 말로 시작해보세요. 불평하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감사하는 노인은 사랑받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젊은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라.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비판하는 것은 늙음의 증거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됩니다. 맨날 휴대폰만 봐.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해. 끈기가 없어.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젊은이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젊은이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모르니까 그래. 둘, 우리 때는 저 나이에 벌써 다 잃었어. 셋, 버릇없이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인정해 보세요. 하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경쟁을 하는구나. 둘, 저 나이에 저 정도면 대단한데. 잘하고 있어. 셋,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대인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멋있어. 뭐든 척척 잘해. 할머니는 배울 게 많아. 그 손주의 친구들은 그 할머니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들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요즘 애들은 대신 요즘 젊은이들은이라고 말해보세요. 비판 대신 칭찬을 해보세요. 젊은이를 무시하는 어른은 외면받습니다. 젊은이를 인정하는 어른은 존경받습니다. 여섯 번째 마이너스 미안합니다를 아끼지 마라.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것은 강함의 증거다. 나이가 들면 사과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사과를 해?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사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이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하나,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둘, 내가 오해한 거야.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어. 셋,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사과해 보세요. 하나, 미안해. 내 말이 너를 기분 나쁘게 했구나. 둘, 잘못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셋,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용서해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변명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진짜 사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와 다툰 후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냈구나. 미안하다. 내 마음이 많이 아팠지? 주변 사람들이 어른이 왜 아이한테 사과하느냐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잘못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그 손주는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잘못했다 싶으면 나이와 체면 내려놓고 사과하세요. 미안해 세 글자가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어른은 고집불통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은 진짜 어른입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조심스럽게.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라고 비판으로 움츠러든다. 나이가 들면 칭찬은 인색하고 비판은 쉽게 합니다. 뭘 그것밖에 못해. 그게 최선이야? 나였으면 더 잘했어. 하지만 비판은 상처를 주고 칭찬은 힘을 줍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칭찬을 많이 하고 비판은 조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비판은 하지 마세요. 하나, 그것밖에 못해?
나는 내 나이 때 훨씬 잘했어. 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셋,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하나, 이 부분은 정말 잘했네. 특히 여기가 마음에 들어. 둘,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노력했구나. 셋,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잘했어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게 좋았어라고 말하세요. 비판은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의 형태로 하세요. 한 할머니는 손주가 그림을 그려오면 항상 구체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이 색깔 조합이 참 예쁘네. 할머니는 생각도 못했어.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그 손주는 할머니 앞에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항상 자기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칭찬할 것을 찾아보세요. 꼭 고쳐야 할 것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비판 많은 어른은 무섭습니다. 칭찬 많은 어른은 따뜻합니다. 영국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시 정리하는 7가지 대화법입니다. 하나, 먼저 듣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듣는 것이 사랑이다. 둘,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라. 나 때는 대신 요즘은. 셋, 충고 대신 질문을 하라. 질문은 대화를 열고 충고는 대화를 닫는다. 넷,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불평하는 노인은 외롭고 감사하는 노인은 사랑받는다. 다섯, 젊은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라. 그들은 동시대인이다. 여섯, 미안합니다를 아끼지 마라.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다. 일곱,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조심스럽게. 칭찬은 힘을 주고 비판은 상처를 준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하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그래서? 라고 물으며 더 들어주기. 둘, 나 때는 대신 요즘은 이라고 말하기. 현재를 인정하기. 셋, 이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기. 이 3가지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일본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입니다. 말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품격 있게 늙는 것,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